네, 안녕하세요. 아뜨레입니다. 오늘은 대학원을 잘 선택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학부를 졸업할 때쯤에 대학원을 갈지 취준을 할지 좀 선택을 많이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대학원을 입학해서 겪었던 그런 경험들을 기반으로 이번 영상에서 한번 대학원을 잘 고르는 방법에 대해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대학원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까요? 당연히 기본적인 거는 이제 입학하고자 하는 대학원의 공식 홈페이지에 가야겠죠. 원서 접수 방법, 기간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랑 후기 입학으로 보통 대학원은 나뉘는데 전기 입학 같은 경우에는 1학기에 학교를 이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제 전년도 9월에서 10월에서 원서 접수가 이제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후기 입학 같은 경우 2학기 입학인데 이제 그 해의 3월 또는 4월에 원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출을 할 때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 점수가 이제 탭스, IELTS, 토플만 인정이 되고요. 토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제 학업 계획서를 같이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소서랑 학업 계획서 이렇게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외에도 이제 2차 면접에 이제 구술 면접이 있기 때문에 이 구술 면접에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 구술 면접의 내용은 대충 전공 관련된 내용 나오기도 하는데 대략적으로 자소서에 썼던 지원 동기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원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연구 분야인데요. 일단 사실 학부 때는 이것저것 되게 다양하고 넓고 얕게 배우잖아요. 그 중에서 본인이 관심이 가는 분야 있을 텐데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원의 분야와 겹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랩실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있는 경우에는 그 랩실에 그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리서치라는 탭에 들어가서 그 연구 분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하셔도 좋고요. 만약 공식 홈페이지가 없다면 랩실에 그러면은 이제 그 해당 지도 교수님의 연구 논문들을 통해서 어떤 연구를 하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당연히 교수님입니다. 이제 교수님의 인품 그리고 그 학계에서의 위치 이런 거 다 중요하고요. 인품은 이제 대학원 생활을 하는 데 있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학계의 위치 또한 이제 논문 실적을 잘 내고 싶을 때 하고 본인이 이제 학계에 계속 있고 싶을 때 이제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김박사넷이라는 사이트에 교수님에 대한 평과 그 랩실에 대한 분위기 같은 게 이제 많이 나와 있었는데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게 조금 안타깝긴 한데 만약 그런 게 그래서 확인이 어려우면은 그 랩실에 재학하고 있는 선배들 있으면 이제 한번 상담을 받아보고 아니면은 그 해당 학교 커뮤니티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한테 이제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제 랩실 분위기나 교수님의 실제 성격은 대학원 입학 전까지는 알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제 컨택했을 때도 알기가 어렵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연구 방향 같은 경우는 구글 스칼러에 들어가면 그 교수님 이름, 영어 이름을 치면 물론 논문에 게재되는 이름이 있거든요. 이제 그 해당 교수님의 소속과 그리고 연구 논문 인용수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략적으로 봤을 때 가장 연구가 활발한 나이가 한 30대에서 40대가 제일 활발한 것 같습니다. 이제 50대 이후부터는 조금 안정기에 접어드시면서 교수님이 새로운 분야를 좀 연구를 안 하려는 경향이 좀 대체적으로 많이 보이기는 하는데 그런 것까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년 은퇴, 좀 나이가 많으신 교수님들은 새로운 랩실 인원을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참고를 해서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순위, 연구실 논문 실적입니다. 이거는 교수님의 논문 실적과 보통 비례하기는 하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제 교수님만 논문을 내고 교수님이 외부 사람들과 랩실 외부 사람들과 같이 공동 저자를 해서 내는 논문들이 많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실 논문 실적, 연구실 랩원들의 논문 실적을 한 번씩 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로 어떤 논문을 이제 게재를 하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그 논문 저널에 임팩트 팩터를 찾아봤을 때 10 이상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순위는 이제 랩실 규모입니다. 이제 랩실 규모가 많게는 20명 넘게 큰 규모의 랩실들이 있고 되게 조그만 5명 이하의 작은 랩실들도 있는데요. 물론 각자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큰 랩실, 20명 이상의 랩실에 있었고 거기서의 장점은 성능배 교류가 많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리고 그만큼 연구가, 실험이 활발히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 좀 장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많았고 물론 그만큼 잡무도 많고 일도 많습니다. 저는 이제 물고기로 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 물고기들을 키우는 일을 여러 잡무들을 했어야 됐고 그거 외에도 뭐 실험 그런 부품들 채워놓고 이런 잡무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랩실 규모가 큰 만큼 좀 인간관계 어려움이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랩실 근무 형태가 풀타임 근무가 아니고 재택근무가 많은 경우에는 크게 일어날 일은 없겠죠. 그리고 이제 랩실이 작은 경우에는 좀 랩실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인간관계 문제가 좀 동적기도 하고 지금 프로젝트 수가 적고요. 다만 이제 교수님이 한 명 한 명 개인에 좀 더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을 요약을 해보자면 대학원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본인한테 맞는 연구 분야인지, 두 번째는 교수님, 세 번째는 랩실 논문 실적, 네 번째는 이제 랩실 규모,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본인이 이 대학원 과정을 잘 버틸 정도로 이 학문이 너무 좋고 이 연구를 진짜 하고 싶은지 질문을 통해서 대학원을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영상이 이제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